한 남성이 서울시의 공공자전거죠. 따릉이 수십 대를 하천에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20대 남성 용의자는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따릉이를 내동댕이 친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투나잇 이슈 사건 사고 소식 다뤄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태그입니다. 죄 없는 따릉이를 왜? 라는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함께 화면도 보셨습니다. 참 뭐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던졌지 싶은데 일단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 서울 시내에 그 CCTV가 상당히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누구인가의 동선을 추적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심야하고 새벽 시간이긴 합니다만 CCTV의 동선 등을 역추적을 해서 예. 이 범인을 특정을 해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출석 요구에 이제 응했는데 근데 결론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제 부인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그 추정컨대 저 영상 중에 가만히 보게 되면 손에 그 장갑을 끼고 있고 맞아요. 또 모자도 쓰고 있고 마스크도 쓰고 있는 것을 일단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뭐 그 정도의 이 자신의 신분이 가려졌으면 내가 부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과학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즉 지문에 관한 채취는 이 지금 시점에서 못했지만 지금 그 27대의 예를 들면 따릉이 공공자전거를 던지면서 모두 다 장갑을 다 착용해서 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그 3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예. 또는 그 장갑 중에서 혹시 과거에도 장갑에 그 땀이 이렇게 묻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DNA 분석을 해서 범인이 동일함을 또 특정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렇게 이 CCTV 화면 자체가 다소 불명확한 입장으로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저 CCTV 영상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얼굴에 그 윤곽을 정확하게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도 옷 모양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건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특정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면밀한 아마 과학 수사의 이 증거를 함께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다시 한번 소환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범인이 지금 일단 용의자로 뭐 추정됩니다만 그 스스로 인정할 공산도 크지 않는가 일단 예상해 봅니다. 예, 이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기본적으로 잠금 장치, GPS 장치가 부착돼 있긴 합니다만 이 범행을 저지를 때 억지로 탑승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경고는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보신 것처럼 CCTV에는 모두 고스란히 찍혀 있죠. 자, 한 번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자전거를 하천 아래로 던졌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이제 제가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겪고 있는 일정한 뭐 갈등, 일정한 분노, 화, 못마땅함이 무엇인가 이 따릉이 공공 물건하고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과거에 예를 들면 특정적인 그 공영 건물 또는 문화재 등에서 불을 놓고 방화를 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예.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이 공적인 문제가 이유가 됐다. 내가 생각하는 일정한 보상이라든가 공적 요구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감정이 대치되는 거죠. 감정의 전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정을 해보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따릉이 공공자전거로 인해서 무엇인가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손상을 무엇인가 마음속에 겪었거나 또는 실제로
저 따릉이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사용하면서 무엇인가 그 불편함과 못마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전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의 도취 전이가 숨은 동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과거 사례에 비추어 추정을 합니다만 사실상 이런 것은 자신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과학 수사를 목전에 들여내면서 예.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 자백과 이유를 얘기할 공산이 크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뭐 추정을 하는 정도고 본인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두 대도 아니고 게다가 이건 혈세를 통해서 마련한 공공자전거지 않겠습니까? 꼭 잡아서 혐의를 입증해야겠는데 혐의가 만약에 입증된다면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혐의 자체가 이게 공용 물건 손상이 되겠느냐. 공용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소에서 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경찰차도 공용 물건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교도소 이게 운송하는 수송 차량도 될 수가 있죠. 그것을 이렇게 손상을 했다, 갖다 버렸다라고 하면 공용 물건 손상이 분명히 되는데 예. 저 공공 자전거를 그런 공용 물건 손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 손괴에는 분명히 그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재물 손괴의 그 형사적 혐의 이외에 지금 따릉이 공용 그 자전거 한 대가 대략 뭐 60만 원 정도 남짓되는데 그 손상의 그 정도, 부위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리비 등을 계산하고 나서 민사상 그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이번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뤄볼 소식은 야구 배트 난동범입니다. 지난 4월 대구 한 아파트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창문을 깨고 또 주민들을 위협했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자, 검거 당시의 영상을 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경찰관들까지 야구 배트를 들고서 위협을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끔찍하고 정말 좀 무서운 그런 포즈를 취해갔고요. 그러니까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엘리베이터 문을 열자마자 예. 마치 그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들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상태로 아마 아파트에 있는 복도에 뭐 예. 창문도 훼손하고 부수고 또 그 엘리베이터 문이라든가 뭐 이런 예. 관련 시설을 손괴를 한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신고가 이루어져서 이제 경찰이 저렇게 그 출동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출동 직전에도 경찰에게 막 조롱하는 것처럼 올라와라 뭐 이렇게 아하.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막상 이 경찰관이 나름대로 저런 상황을 예상을 해서 방검복 등의 경찰 장비 장구를 아마 착용하고 저렇게 올라갔음에도 예. 예기치 않게 그야말로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아마 저런 상태에서 바로 휘둘릴 가능성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좀 끔찍한 모습이었는데 저 당시에 아마 술을 많이 먹고 있었던 상태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예.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뭐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는 조금 그 애매한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 야구 방망이가 그야말로 그 특수한 이 흉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물 손괴도 특수 재물 손괴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그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행위 이 특수공무 등을 집행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저 야구 방망이를 사용을 해서 예. 공무 집행 방해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 형량이 더욱 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이제 그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혹시나 해서 테이저건을 뽑아놓고 올라갔었다는 게 당시 출동한 경위의 설명인데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관련해서 저희가 좀 몇 차례 얘기도 한 적이 있고 뭐 보도를 통해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용 요건이라든지 사용했을 때 그 경찰관 본인이 지는 부담 같은 것도 사실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관의 이제 그 장비 사용의 요건과 한계, 예. 경찰 물리력 사용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 예.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그 판례는 다소 좀 추상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비례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근데 상당히 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장의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그것까지 다 생각하기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경찰관과 저와 같은 이제 그 난동자가 조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5단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냥 조금 말로만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경우 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그런데 지금 저 단계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소위 말해서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고요. 예. 만약에 바로 이제 흉기까지 이 경찰관의 몸이라든가 이런 것에 공격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치명적 공격 행위 이렇게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5단계에 그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와 물리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즉 바꿔 얘기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에는 말로 경고를 하는 경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 적극적 저항에는 이런 경찰봉을 이렇게 미는 정도의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돼 있고요. 저와 같이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폭력이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런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기 전에 일정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테이저건을 그 사용을 했을 때도 결국은 그 일정한 경고 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를 향해서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가장 사실 그 치명적 공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물리력의 단계별로 구분을 해놔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상적인 규범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입각을 해서 좀 사용을 하도록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 저와 같이 그 야구 방망이라고 하는 게 흉기로 바로 이제 공격을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경찰관이 저 흉기를 내려놓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에 다 맞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만약에 저 테이저건을 쐈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하면 그 쏜 경찰관에게 책임이 좀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 그 요건과 한계에 적합한 경우에는 예. 사실상 그 면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책임을 묻지 것이죠. 않는군요. 네.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 테이저건 그 사용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좀 더 치명적인 결과가 이제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해서 그 경찰관에 대한 형사적 책임 또는 또 민사적 그 손해배상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저와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정부와 경찰 조직이 얼만큼 지원을 해주고 소송적인 보호를 해주느냐, 예. 뭐 그것이 사실 공권력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의 연동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정부나 경찰 조직에서 나 몰라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사실 시중에 있었죠. 총은 쏘는 게 아니고 그냥 던져서 맞춰야 된다. 그냥 피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공권력이 너무 위축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시민에게 돌아가기 예. 때문에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정부와 조직에서도 소송적 지원과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제화되고 실제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경찰청에 송무관이 3명 정도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송무관이 직접적인 소송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10수년 동안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보아왔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조금 비난받고 욕먹는 게 낫다. 과감하게 공격 행위를 또는 나름대로 그 경찰관 장구를 사용해서 혹시 현장에서의 그 상황과 달리 무슨 변수가 발생했을 때 혼자 짊어야 되는 법적 책임 때문에 상당히 수동되고 위축된 이 공권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과 정부와 국가가 지켜주는 것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이슈 태그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태그입니다. 승강기 고장 내놓고 29층짜리 아파트에서 한 여성 입주민이 승강기를 발로 차서 고장을 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승강기가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 여성이 붙인 사과문에는 아이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승강기 문을 발로 찼다라고 썼는데 이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29층 고층인데 이 승강기가 지금 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 사실상 그것을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 상당히 정말 힘들죠. 저희 집도 한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한 9층에 올라가는데도 이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날씨도 덥고 70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너무나 힘들고 주민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문을 이 당사자가 게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줘서 상당히 죄송하다. 그런데 또 그것과 별도로 어떤 내용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 즉 그 아이가 이제 1층에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아이를 찾으려고 맨발로 그 내려갔는데 이 문이 잘 안 닫힌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화가 나서 사실은 발로 좀 찼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서 발로 사실은 찼는데 예. 근데 이 그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과거에도 잦은 고장이 있었고 예. 우연치 않게 이미 고장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발로 찬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이것을 기화로 나에게 덤탱이를 세우려고 지금 비용을 780만 원이나 청구하고 있다. 이건 뭔가 이제 억울하다. 이제 이러한 입장의 얘기도 같이 표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이 뭐 변명으로 들려질 소지가 좀 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표현이 그죠? 이미 다 고장 났는데 그 타이밍에 내가 발로 찬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조금 합리적이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또 다른 주민이 이 반대적인 의사 표시를 또 붙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반성과 사과를 하면 좀 정확히 해야지 네. 이렇게 너무 그 변명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불편함을 많이 토로를 했던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은 이로 인해서 사실 그 29층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으니까 그 라인에는 이 물어 올라가니까 옆에 라인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걸어 내려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29층 한 10층만 그냥 매일 이렇게 올라가도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불편에 대한 그 호소도 함께 다른 주민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뭐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발로 찬 거는 잘못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장고장이 많이 났고 고장난 타이밍에 본인이 발로 찬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난달이었죠.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 그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랑 부중대장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소환이 됐습니다. 좀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요? 그 당시에 사실상 이제 그 군장을 예. 그 메고 더군다나 그 군장도 꽉 무겁게 해라, 뭐 책도 넣어라, 뭐 이런 것에서부터 더군다나 이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엄청나게 사실 그 힘든 이제 그러한 그 과정 아닙니까? 선착순까지 이제 시키게 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훈련병이 결국은 이제 뭐 사망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군의 좀 태도가 이 가해 그 중대장을 뭔가 조금 옹호하는 듯한 뭐 이런 좀 외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휴가를 그 보내고 예. 이런 것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사실은 긴급 체포를 하든가 즉각적인 그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3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두 명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혐의 자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잘 챙기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주의 의무를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 뭐 이런 점 그리고 이 훈련 그 얼차리와 그 훈련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인데 이 기준을 위반한 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군장을 그런 상태에서 푸시업 그다음 선착순 이거는 사실상 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항목인데 이것을 한 것에 대한 군 형법상의 사실 그 직권남용 가혹행위 이 두 가지 지금 그 혐의로 뭐 조사가 오늘 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알려진 바는 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부는 부인을 하고 일부는 뭐 인정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군인권센터에서 의혹을 그 제기했던 예를 들면 당시에 이 훈련병이 건강상 좋지 않았음을 알고도 이걸 묵살했다라든가 이것은 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뭐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관련된 조사 자체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예,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만에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 조사 여부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이 어느 정도 이 사안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됩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이런 사실을 전부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관련된 증거 자체가 다 이미 수집이 되었을 테고 또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또 확보된 증거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상당히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이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죠. 혹시 잘못된 그 판단으로 뭐 자해 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병의 또 안전을 위해서 이 신변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 또 필요한 것이고요. 이 사안은 상당히 중대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들을 이렇게 군대에 보내는 것은 이런 행위의 대상이 되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성실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게을리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안의 중대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요약하게 되면 예. 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본인의 혐의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은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고 그 뒤로 사실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피해자 조선 무기징역 2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정유정 어제 우리가 이야기 네. 나눴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무기징역 2심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그 잔혹하고 끔찍한 그 범죄였다. 우리가 그 기록을 반추해 보면 그야말로 흉기를 사용해서 특정 치명적인 부위를 아주 세밀하게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고 더군다나 이것이 또 모방 범죄로 진화 발전하는 사회적인 여파가 컸다. 이렇게 그 엄중하게 그 꾸짖는 것이 재판부의 기본 입장이었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사형을 정당화할 만한 것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결국 이제 무기징역으로 최종 결론을 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나름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의 시도가 있었던 점, 그리고 반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결국은 무기징역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조선은 항소심 선고 전에 조금이라도 감형을 해달라 하면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5차례를 제출을 했고요. 또 2심 선고를 앞두고서는 기습 공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네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기습 공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유행하는 유행처럼 지금 흉악범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인데 예. 이것은 그 공탁의 기본적인 제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죠. 네. 원래 공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무엇인가 반영을 해서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공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3일 전에 그야말로 피해자가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공탁을 하게 되면 마치 피해를 회복하는 외관은 띄어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의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법무부에서도 공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청취할 것 이것을 요건으로 해서 아마 법안 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 측의 입장에서는 뭐 기습 공탁에 뭐 선처를 바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제대로 지금 판사의 마음을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심 결과이고요. 또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사건 사고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